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지금 한창 핫했던 의료 대란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일본의 대통령인지 모를 그런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친일 행위다. 뭐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지나갔습니다. 나의 청년 시절 고민은 독재 타도 그리고 민주화였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청년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진보대학생넷이라는 단체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퇴진 경남 지역 대학생 시국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경남대학교 학생 김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휴학하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은 휴학하고 있어요. 예. 학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다, 그죠? 그러게요. 학교가 재미있어서 좋아서 오랫동안 남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희 때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요? 뭐 군대 갔다 와서도 그렇고 또 어떨 경우 시국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 기간을 오래 했는데 출연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좀 당황하지 않았나요? 사실 제가 말을 막 엄청 재미있게 하고 이런 편은 아니라서 네. 여기 나와서 어떻게 좀 청년이자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재미있고 재치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됐었는데 네. 제가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최연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와 진짜 네. 저는 막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설레요. 오늘 어떤 네. 얘기가 나올까? 최초의 대학생으로서 좀 새로운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젊음이 다야. 오늘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 요즘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대학을 휴학하고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사실 20살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다양한 알바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르바이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아르바이트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여름방학 때 돈을 왕창 벌겠다고 그 CJ에 있는 그 빵 공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빵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공장은 12시간씩 2교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걸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돈을 잔뜩 벌어보자 하고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달이 공장에서 못 돼서 돈을 잔뜩 벌기는 힘들어. 한 달이 못 돼서 네. 그만둬 버리는 네. 일이 발생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네. 네.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어른들은 막 그러잖아요. 돈을 벌어야 세상을 안다고. 맞아요. 세상을 아주 예. 힘들게 알고 왔어요. 예. 우리도 한때는 청년이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청년 학생들과 이렇게 우리들이 가치관인가 생각이 다르다는, 그래서 어떨 때 말 걸기도 이제 잘못했다가 또 꼰대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오늘 이제 지금 대학생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학생들. 그 가장 현실적인 고민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다들 졸업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지?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것은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는 일이 드물어요. 취업을 하고 싶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나 직종에는 별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직종에서는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보다는 원하는 직장을 찾으면서 계속 알바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빨리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 워홀을 다녀온다든지 유학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워홀릭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예, 갔다 온 워크 친구들. 홀리데이. 예, 홀리데이 맞다. 홀릭이 아니라 네.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가 워킹 맞아요. 홀리데이. 진짜 그 갔다 온 친구들이 어떤 반응은 어땠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다라는 것에 대한 로망이 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세계에서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 도피 같아요. 잠시 가가지고 내가 힘들었던 이 대학 생활과 입시와 취업과 이런 것들을 잠시 벗어던지고 돈만 한번 신나게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녀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고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좀 그 세계에서 네. 다른 세계로 갔다는 거. 네, 맞아요. 거기서 좀 일탈. 네, 맞아요. 그래서 다시 그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기는 예. 하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어갖고 이제 젊은 층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저도 어쨌든 대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에 대해서 혹은 청년 관련한 지역 정책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고는 했었는데 어쨌든 창원시가 생각보다 청년을 위한 정책 같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일자리 뭐 찾는 것 지원해주고 막 이런 것은 있지만 좀 보편적으로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정책 이런 게 없다 보니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경기도에 그런 거 많다더라.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었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해서 청년들이 우리가 독재 타도나 민주화를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좀 더 자유로운 사회 진출들을 하는 세상, 그런 세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전히 예전보다는 네. 더 그러니까 입시 지옥만큼 심하게 취업 지옥이 되고 그래서 괜히 내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이 질문이 맞나? 청년의 모든 고민들이 현실은 그렇긴 하지만 도대체 어떨 때는 그냥 정말 노예로 살아라는 거잖아요. 임금의 노예로 살아라는 얘기인데 좀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정치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주변에 진짜 마음 아픈 친구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안이 정말 월등하게 잘 산다거나 막 내 미래에 내가 그냥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친구들은 진짜 극히 드물었어요. 별로 없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으로 내가 더 좋은 대학으로 가고 싶은 학과나 대학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빨리 졸업하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셔가지고 원하던 대학, 원하던 학과에 가지 못하고 창원에 남아서 계속 이제 빠르게 취업하려고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친구들이 바로바로 취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던 대학 생활이나 원하던 학과 공부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졸업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취업을 하지도 못하고 좀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도 사실 대학 들어오기 전에도 12년 입시 시절 동안 계속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잠도 많이 못 자고 이러고서 그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왔을 텐데 결국에는 대학에 와서도 취업만을 위해서 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대학만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던 그런 시기도 네, 있었고.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까?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 학생들을 대변해서 이제 고민들을 얘기한다면 향후 진로, 본인의 진로,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면 이제 그 결혼, 육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출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간혹 있기는 해요. 예. 그런 문제들, 다양한 이런 청년들의 고민들 여기 대해서. 결혼한 친구들도 조금 있긴 한데 주변에 이제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산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낳기만 하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직장을 잘릴 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싶다면 누가 아이를 봐주나 막 이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정말 큰데 이거를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주변에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그런 그 건가요? 아니요. 출산의 문제가 바로 저는 예전에 우리 아들 키울 때 어떤 애가 엄마한테 엄마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애는 안 낳을래.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빠를 보면 너무 사는 게 힘든 것 같아. 돈도 벌어야 되지. 내 학원 가면 또 픽업도 해야 되지. 네. 학원도 보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동남아 쪽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 청년들이나 막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인구 비해서. 네. 우리보다도 어떨 때는 우리보다도 조건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은 뭔가 활기에 넘치는 것 같고 우리들은 좀 청년들이 너무 짓눌려 있다는 느낌들. 저도 결혼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근데 결혼해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누가 내 애를 봐주지? 남편은 아닐 테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는 그래도 정말 이렇게 공원에서 보면 예전보다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변했나 보죠. 예전보다 많이 변한 것을 저도 느끼기는 하지만,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로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친구들 보면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육아휴직을 하는 순간 경력 단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네, 그죠? 그렇다더라고요. 예. 정치와 사회를 보는 관점도 다르기도,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대다수 학생들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썩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가요? 맞아요. 많이 가지지 않는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 안에서 다양한 정치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대학생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정치 활동들이 나중에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취업할 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너무나 대학 사회에서도 대학 안에서도 그 정치 혐오가 진짜 심해요. 그게 단순히 어느 한쪽을 혐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내비치는 순간부터 얘는 되게 요즘 애들 같지 않다, 이상하다, 너무 정치적이다 라고 하면서 학과 안에서 뭔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친구들이 약간 멀게 느낀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걸 막 그 혐오, 정치 혐오에 대한 그렇게 정치 얘기만 하는 친구들을 정치충이라고 그런다고. 아, 진짜요? 네, 그것까진 저도 몰랐는데. 저번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 자기는 정치 관심이 막 많아서 정치에 관한 얘기면 또 정치충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들이 솔직히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정치와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김수영 이 청년은 정치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대학생회도 하고 네. 또 윤석열 퇴진 경남 지역 대학생 시군 모임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어떤 거 있을까요?
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갈 때 세월호에 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녀오는 길에 그 배 한켠에서 물이 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13년이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냐? 배인데 왜 물이 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선상 파티를 한다 그래서 나 몰라라고 막 이렇게 달려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1년 뒤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어요. 근데 사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게 그냥 뭐 제 잘못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오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하야하게 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부터 굉장히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다. 세상이 되게 암울한 줄만 알았는데 많이 바뀌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활동이 세월호 리본을 대학교에 나누는 활동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정치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이 사회에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호 이렇게 그 리본 달 때 네. 어떤 친구들 보면 막 이렇게 거기서에 대해서도 좀 편견 같은 것들 막 언론의 주입에 의해서 세월호로 뭐 자식 판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그런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세월호 참사는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좀 동의하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12구 참사 관련해서는 놀다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는 오히려 뭐 약간 어떻게 사람이 죽은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다녔던 얘기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유가족들이 있을 테고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안전사회 만들겠다고 힘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가장 문제가 우리가 공감하거나 연민하지 않는 게 저는 요즘 우리 사회 세태에 있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공감하는 문제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엄청 핫하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그 MBTI T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F랑 T의 차이가 뭐냐면 F는 되게 감수성 넘치고 감정적이고 눈물 많고 이런 이미지고 T는 냉철하고 뭔가 분석적이고 좀 감수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데 감수성이 넘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오글거리고 너무나 약한 소리 하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싫은 말을 하면 못 견디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 자기 권익에 대해서는 되게 철두철미하지 않나? 약간 내로남불 같은 그렇죠. 느낌인가요? 전체 사회가 내로남불. 지금 이제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을까요? 최근에 제가 윤석열 퇴진 그 경남 지역 대학생 시구 모임 만들어서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받았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이라면 어떤 것이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설문을 참여하는 친구들의 거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지금 한창 핫했던 의료 대란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일본의 대통령인지 모를 그런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친일 행위다. 뭐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나니 대학생들은 약간 역사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좀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대란 같은 경우는 뭐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요즘에 나이 드신 분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수술 날짜 잡으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네. 그냥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시스템들 자체가 다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같이 밥을 먹었던 친구 한 명이 나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친구예요. 나는 보수고 우리 부모님도 보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보수적인 사고가 좋다. 보수적인 정치색을 띠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니까 근데 그거는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보수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들 중에서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 좀 대학생들이 아무리 정치를 무서워하고 혐오하고 겁낸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확하거나 뚜렷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윤석열 퇴진 경남 지역 대학생 시국 모임 이 활동에서 요즘에 최근에 나온 그 대자보 썼나요? 맞아요. 명태균 그분이 이쪽에서 그 창원대 출신이라고. 맞아요. 창원대학교. 예,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부끄럽다고 썼어요. 부끄럽다고. 네, 선배로서 그리고 기성세대 정치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행위이지 않냐는 얘기를 썼고 진실을 밝혀라. 네, 뭐 진실을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라라고 이제 그렇게 신문에 났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우리 워낙은 신문들은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떨 때 구미에 맞는 것만 기사로 실어주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이제 청년들이었을 때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했었고 또 지금도 비판하지만 오늘날 청년의 입장을 봤을 때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기득권 세력은 잃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야 되는 자신의 입속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지금의 청년 세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더 해먹으려고 하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이 얘기들이 자체가 청년 학생들이 왜 너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왜 정치 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 혐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기성세대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면 너무 먹고 살기 팍팍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원하는 직장에 내가 먹고 살기 안전할 만큼의 돈을 받으면서 취업을 하지도 못하는 세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작은 바늘구멍에 끼어 들어가는 것보다 그 바늘구멍을 넓히면 모두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자기만 그 바늘구멍에 네. 들어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바늘구멍에 어떻게든 몸을 꾸겨서 들어가는 것보다 그 구멍을 넓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고 모두를 위한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당연히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것도 당연하고 사실 저도 막 집안이 엄청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서 맨날 알바해서 버는 돈으로 살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 하나 움직여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가 있다면은 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결국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뭔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 굶는 것도 요즘에 굶어 죽지는 않는데 네. 그 당시 예전에 보면 선배들은 막 진짜 굶어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 이렇게 하면서도 일제와 싸우기도 했고 네.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그들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우리한테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도 또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본인은 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요?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사회적인 진출을 이제 네. 야, 계속 알바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저는 사실 계속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보장받으면서 하고 싶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어디 딱 취업해가지고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에 등 돌리고 살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너무나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세상은 바뀔 수 있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활동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뿌듯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보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 보람 있게 살고 싶다. 그런 곳으로서 사회적인 진출을 하고 싶다. 네.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좀 궁금했었어요. 지금의 대학생들과 작가님의 그 청년 시절은 완전히 느낌이 달랐다고 하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때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근데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이 이제 아주 혹독했기 때문에 저때 정말 너무 많은 학생들이 구속이 됐었어요. 저 역시 이제 한 2년 3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랬는데 세상이 그때 직선제 기업, 집회 시위의 자유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대자보 쓰는 낙서만 해도 이제 잡혀가서 구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직선제 개헌 쟁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했었지만 했고,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떨면 어른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나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활동을 하면서 저는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막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정치적인 발언것들을 가지고 그게 활동으로서 보장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정치들도 젊어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기성세대들만이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와 다르긴 해서 우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이런 청년들 처음 봤다. 이렇게 혹독한데 청년들이 왜 나서지 않느냐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청년들이 입시 지옥처럼 취업 지옥이라는 게 청년들의 모든 생각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설렌다는 게 물어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 뭔가 항상 어른들이 얘기하고 듣고가 아니라 우리도 청년들한테 진짜 뭐가 어려운지, 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또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묻고 싶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얘기들을 그냥 솔직하게 고민을 얘기하고 또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청년들의 젊음을 배우고 청년들은 우리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그 이춘의 세상만사에 좀 많이 그 친구들 보고 친구들이? 출연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저한테 질문도 해달라고. 질문도요? 네. 네. 우리가 또 경험이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은 청년 학생 한 분을 초대해 그들의 고민과 현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예, 그들도 40년 전에 제가 했던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